안녕하세요, 김현빈입니다. 오늘도 올리브 오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좀 더 낫다고 옆집 아저씨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렌딩 올리브 오일 이야기하고 나니까 브랜딩 올리브 오일이 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브랜딩 올리브 오일이 뭐고 그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오늘 그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올리브 오일을 고를까요? 좋은 올리브 오일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엑스트라 버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퀄리티를 가지고 올리브 오일들을 골랐었잖아요. 오늘은 사실은 그런 것 말고 생산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좀 상업적 올리브 오일들이 있어요. 뭐 일명 대기업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가 농장을 갖고 있는 올리브 농장에서 그 올리브를 좋은 것들은 자기 이름으로 다 팔고 말이에요. 나머지 좀 좋지 않은 것들은 대기업들한테 다 팔아요. 그렇게 되면 뭐 순이네 집도 팔고 영인네 집도 팔고 철수네 집도 막 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대량의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냉합착이나 혹은 냉추출을 통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용 혹은 뭐 대기업성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다만 좀 단점은 이게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품종을 가져왔는지가 추적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다 섞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올리브 본연의 맛과 향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가성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요리할 때 뒤에서 보시듯이 저렇게 이제 우리가 토마토 이제 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런 거 만들 때도요, 우리 상업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쓰는 올리브 오일들을 이렇게 둘러서 먼저 다 요리하고 나중에 프리미엄급으로 드레싱하는, 리터치하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올리브 오일들을 지금 슈퍼 가시면 많이 대기업들 걸 보실 거예요. 그런 올리브 오일들을 우리가 상업적 올리브 오일, 대기업적 올리브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상업적 대기업적인 올리브 오일을 넘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자가 농장에서 만들어서 그 농장에서 자기네들이 아주 프리미엄 거로 생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클래식 올리브 오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일 품종만 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짜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품종은 뭐 오라티노 짰습니다, 이 품종은 삐구알로 짰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 품종들이 어떤 향이 있고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 것들은 매콤한 맛을 많이 내고요. 사과 향이나 과일 향이 많은 것들은 그 품종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품종 올리브 오일들은 거기에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리브 매니아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품종 올리브 오일, 특성별로 올리브 오일들을 구매를 하셔서 샐러드 할 때 뿌려 먹는 오일, 고기 할 때 뿌려 먹는 오일, 그 다음에 뭐 해산물이나 생선할 때 뿌려 먹는 올리브 오일들을 이렇게 단일 품종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올리브 오일 매니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매니아들이라고 하면 한국도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커피도 케냐의 어떤 품종, 뭐 어떤 것, 뭐 어디에 블루 마운튼, 아라비카 중에서 콜롬비아 거, 로부스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품종 올리브 오일들은 그 고유의 맛과 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요리와 조리해서 먹을 때 딱 쓰는 그렇게 매니아층의 올리브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다 어우르는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브랜딩 올리브 오일입니다. 즉 단일 품종에서는 그 특징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데서는 한정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한 40년 전부터 이제 품종들별로 특별하고 장점들을 모아서 이게 혼합한 블렌딩 올리브 오일이 약 한 40년 전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단순하게 이거 혼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들이 요리와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배합 비율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올리브 오일은 사실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블렌딩 올리브 오일은 항상 탑 클래스의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은 직접 음용에서부터 어떤 요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어울리는 올리브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유기농 올리브 오일인데요. 물론 유기농도 단일 품종으로 만든 게 있고 브랜딩으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유기농을 붙이는 이유는 실제로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료를 3년 이상 쓰지 않은 토양에서 그 올리브 열매를 키운 것으로부터 올리브를 딴 것을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라 하고, 그렇게 압착 혹은 추출해서 나온 것들을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올리브 오일들이 실제로 토양이나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비료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는데 약 한 3% 정도가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드세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생각하시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토양과 지구 환경을 위해서 유기농 농법을 개발을 했는데, 유기농 농법으로 하면 그 열매가 되게 건강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유기농은 우리가 비료를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올리브 열매 자체가 자기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을 많이 뺏기면서 자라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조금 건강한 올리브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프지 말라고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올리브 열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요즘 이 비료라는 것이 말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비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처럼 인체에 완전 유해한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다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자체만으로 보거나 올리브 열매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얘가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 건강한 올리브유라고는 말하지 않는 게 정설이에요. 다만 지구의 환경과 토양을 위해서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유러피언들은 약 한 3% 정도가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유기농 올리브 오일을 선호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구와 우리의 토양을 위해서 선호하시는 건지, 혹은 조금 오해를 하셔서 이게 건강한 오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섭취를 하시는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브 오일들이 뭐 종류가 엑스트라 버진이냐 버진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업적인 대기업 올리브 오일도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급 중에서는 단일 품종으로만 짠 클래식 올리브 오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장점을 다 짠 블렌딩 올리브 오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토양과 지구를 위해서 유기농 농법으로 한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범주를 이제부터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